가톨릭 평론 47호 사람의 자리. 요새 사령부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동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자리가 있다. 그곳이 고향일 수도 모국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의 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경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연재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여기서는 절대 못 나간다. 김광자 할머니는 동네 터줏대감 중에 한 분이다. 가덕도 외양포 마을에서 토박이 아닌 분이 없지만 바닷가 마을 사람들 특유의 걸걸한 성격에 연세까지 많아 대다수 할머니의 맏언니 노릇을 하는 편이다. 몸도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어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난밤 별일이 없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다니신다. 그러고는 출근하듯이 대학마을 넘어가는 옛길 끝에 있는 경로당을 간다. 뒷마당 한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운동시설이 있는 여느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경로당이다. 점심때가 가까워지면 한 분, 두 분 이곳으로 온다. 그렇게 모이는 분들이 많은 날은 대여섯 분, 적은 날은 두세 분이 함께한다. 점심을 드시고 설거지를 마친 뒤 가볍게 소일거리 삼아 화투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을의 대소사부터 시시콜콜한 저녁밥상 차림까지 대화의 산매경에 빠진다. 오늘은 문태네가 허리가 아파 명지에 있는 병원을 갔다던데, 수야집 작은 손자는 지난주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던데, 이렇게 마을의 온갖 일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할머니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문태네 수야네 할 것 없이 마을 모든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다. 그 시간이 올해로 80년이 되었다. 작년 어느 이른 봄날 할머니들이 계신 마을 경로당을 찾았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분위기가 심상찮다. 한숨소리와 함께 김광자 할머니의 걸걸한 소리가 한층 톤이 높다. 평소와는 달리 격앙된 상황이란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한마디씩 내뱉듯이 하시는 말씀을 꿰맞추니 전후 상황이 그려졌다. 그날 오전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2023년 말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국책사업으로 고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라는 심정으로 애써 외면했는데 덜컥 물건 조사를 나온 것이다. 80년을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니 준비할 새도 없이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머니들의 신공항 사업에 대한 성토는 순서를 바꿔가며 계속되었다. 모두 공항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화를 사귀지 못했다. 무거운 분위기에 어쩔 줄을 모르고 추임새처럼 할머님들의 말에 동의만 하다 엉거주춤 나오는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어디 갈 거고, 나는 여기서 죽을 기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라는 할머니들의 말들이 끊어질 듯 이어지며 경로당 밖 멀리까지 들려왔다.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공항이 들어선다니. 가덕도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에 속하는 섬이다. 부산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가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섬마을이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가덕도가 일순간 신공항 사업으로 혼란에 빠졌다.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연대봉 남쪽 아래 대항, 새바지, 외항포 세 마을이 사라지고 남쪽 바다 위로 솟아있는 국수봉과 남산이 깎여나갈 예정이다.
그곳에는 백년숲이라 불리는 울창한 숲이 있다. 해풍을 맞은 아름드리 참나무가 굳건히 서 있고 동백군락이 하늘을 덮었다. 이 숲은 이름처럼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거의 사람들의 손길을 타지 않은 곳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요새를 구축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을 불허한 탓이다. 그런 까닭에 가덕도 남단의 국수봉 주위로는 자연과 생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울창한 숲과 바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풍경 사이사이로 석죽과 시멘트로 허물어질 듯 위태로운 일본군 진지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높은 봉우리에는 멀리 대한해협을 살피는 관측소가 있고 관측소까지 올라가는 길은 100여 년 전 군마가 다녔던 길이다. 후미진 짙은 숲속에는 참호가 있고 막다른 길에는 탄약고가 있다. 동쪽과 서쪽의 아름다운 해안의 절벽에는 마을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만든 깊고 긴 굴이 있다. 모든 것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국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흔적들이다. 사라지는 세 개의 마을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외양포에 들어서면 시간이 멈춰진 듯하다. 입구의 포진지는 마을을 수호하듯 펼쳐져 있다. 풀로 덮여있는 탄약고와 둥글게 파여있는 포터가 포와 포탄만 없을 뿐 그 형태와 규모를 짐작케 한다. 포진지 아래로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 있다. 외양포 마을은 광복 이후 지금의 주민들이 이곳에 터를 잡아 일본군들이 1904년 진지를 구축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더러 낡고 오래된 지붕을 고치고 실내를 고쳤지만 양철로 된 가옥, 나무 판자로 만든 비늘판 벽, 눈썹 지붕, 우물 등 전형적인 적산 가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00년이 넘게 지났지만 마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해방 이후 해군과 해병대가 주둔하면서 이 지역을 국방부의 땅으로 귀속시켜 더 이상의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게 했던 까닭이다. 일본군이 물러나고 마을을 찾았지만 외양포 마을에서 일본군이 퇴각한 지 정확히 80년이 되었다. 1945년 온 국민이 광복을 맞이했듯이 외양포에도 광복이 왔다. 일본군이 물러가고 이웃한 대학마을에서는 집 없는 주민 중에서 외양포 마을로 들어가고 싶은 가구들을 모아서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의 결과대로 보통 한 집에 2가구 또는 4가구가 입주해 현재 33가구가 큰 변화 없이 살고 있다. 외양포 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집은 과거 일본군 병사들이 사용했던 집이다. 지금도 마을 입구 안내 표지판에는 헌병대, 막사, 사령관실, 마곡간 등 당시에 사용했던 건물의 용도가 설명되어 있다. 마을 한쪽에는 우물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다. 누구는 사령부 행정실이 자신의 집이 되고 어떤 이는 쇠를 다루던 대장간 집의 주인이 되었다. 포진지 탄약고에 살았던 가족도 있다. 일본군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장소에서 그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여기에 살아왔다. 총칼을 들고 식민 지배를 위해 또는 일본 제국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 몸바쳤던 일본군 병사들의 흔적이 남은 곳에 외딴 섬 평범한 사람들의 지난한 삶이 하나의 공간에서 중첩된다. 일본군이 요새를 축성하고 40여 년의 시간, 그 자리에 지금의 주민이 80여 년의 시간, 도합 120년이란 긴 시간을 견뎌온 낡은 집은 아픈 우리의 역사와 평범한 변두리 삶의 기억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기억들도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시작되면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